장관님, 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아주 분주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한 모든 활동의 기본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당연히 네. 기본으로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인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그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교육 당국의 보호 의무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건입니다. 관련된 사건 자세히 검토하셨겠죠? 네, 네. 교육 당국의 문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사각이었습니까? 네. 홈스쿨이었습니까? 이제 뭐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들을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네. 또 미심쩍으면 집에 방문해서 직접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잘 완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 정도의 파악으로는 향후에 재발 방지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한번 저기 자료를 같이 보시죠. 네네. 예,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간의 관계가 83.7%가 부모라는 사실 네.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아동 학대 범죄는 암수 범죄가 많겠구나.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 학대 범죄에서는 의심 사례 발굴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학대 의심 사례 발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친구 비율 순위를 한번 보시면은요, 2017년부터의 쭉 비율 순인데요. 아동 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들이 높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이기 때문인데요. 초, 중, 고교 학교 교직원들의 신고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비율은 낮아져서 점점 소극적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3위에서 4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교육 당국이 의심 사례 발굴을 소홀히 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교직원보다 많은 수의 부모들이 지금 신고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많다라는 점에 비교해 보면 교직원들의 이 신고 비율이라는 게 사실상은 아동 학대 의심 사례 발굴에 현실적으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뭐 사각지대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도 있습니다. 네. 사망 사건 관련해서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한번 보셨습니까? 네네.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매뉴얼이 있습니다. 학생이 미인정 결석한 당일부터 10일 이상까지 날짜별로 해서 교육 당국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유선으로 확인하고 가정 방문을 하고 내교하도록 한 후에 면담을 하고 그리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면담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심층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당국에 의해서 아동 학대 의심 사례 발굴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이번 사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 학생은 11월 24일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미인정 결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유선으로 가정 방문 통해서 또는 면담을 통해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 교육 당국은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 부모가 한 차례 학교에 학생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자세한 면담, 안전에 대한 면담 이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해버리게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인데요. 이 해당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현황을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을 하고 받아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도에는 해당 학교에서 7월에 마지막으로 열렸고 이 학생이 미인정 결석한 11월 이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즉 이 학생과 관련해서 이 학생이 안전한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그 관리위원회에서 아이의 안전 여부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매뉴얼이 있는데도 역할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요, 사실은 교육부의 인식을 탓하고 싶습니다. 교육부 기본적으로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여가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의원님도 강조하시는 그 사회부총리 부서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사회 위기 대응 본부처 전담팀도 마련을 했고요. 적어도 제가 이직에 있는 기간 동안 정말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도 마치 방관자처럼 보고 계시고 그 업무를 경찰청에 위탁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교육부가 지금까지 우리 학교 내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백날 교육 개혁을 떠들어봤자 그 교육 개혁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사상 누각 아니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의원님 뭐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평소 소신이 아이들 안전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렇다면요, 소신을 가지고 재발 있습니다. 방지를 위해서 네. 지금 뭐 매뉴얼이 없다, 사각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네. 무엇이 문제인지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과 매뉴얼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무엇이